자, 반갑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문제 한번 보면, 네. 자, 우선은 이게 A 4승이랑, 그 다음에 이게 4B 4승. 네, 4B 4승. 그리고 여기가 뭐 4C 4승. 그 마이너스 1을 넘겨서 플러스 1이라고 하죠. 네. 그럼 이게 이쪽을 넘기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쪽을 넘기면 8ABC 요게 되는 구조예요. 그죠? 네. 아마 이제 푸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을 해서 등호성리 조건을 이용해서 아마 접근을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수상 문제예요. 출처는 하이퍼로 알고 있고요. 네, 531 하이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목동 쪽에서 하나가 나왔었죠. 근데 531 하이퍼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런 문제랑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좀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이 뭐 되게 간단한 형태로 바꿔보면 뭐 이게 6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3루트이다. 그죠? 네. 여기 돼 있을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뭐 a, b, c를 직접 구해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으면 당황하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지금 세 개인 상황이라서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풀린다라는 거죠.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a, b, b, c, c를 구해보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6으로 같은데 그러면 그 조건은 a랑 b랑 c랑 모두 같다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a, b, c가 루트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얘도 지금 구하는 푼도땅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특수한 조건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가 이제 들어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xy에 관한 뭐 2차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x랑 y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냐면 얘를 갖다가 어떤 이제 제곱식 구조, 네.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0. 자, 요렇게 돼버리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0,0이다 라고 이용해서 풀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가 어떤 제곱식 더하기 어떤 제곱식이 되려면은 항이 두 개인 걸 갖다가 봤을 때 뭐 3개, 3개니까 6개가 돼야 된단 말이죠. 현재 지금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지금 항이 넘기면 5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또한 얘가 지금 제곱이 되는 값이 요렇게 하나, 둘, 얘까지 치면은 뭐 사실상 4개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어떤 두 개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거예요. 근데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해도 되고요.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a 제곱하고 자 1을 갖다가 이제 1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1의 제곱이나 똑같이 이제 1 제곱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두 개를 묶어버리면 뭐 b제곱 빼기 c제곱 여기도 이제 빼기도 가능하고 플러스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요렇게 해버리게 되면 뭐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인데 어떤 식이 하나 더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상태인데 여기가 빼기가 되어야지 얘의 차수가 4차가 아닌 2차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BC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ABC에 관한 이렇게 1차식 각각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올 테니까 얘가 지금 이제 뭐 제곱구조가 두 개가 빠져나가려면 여기가 빼기가 돼야지 더하기가 나오겠다 이 뜻이겠죠. 그럼 남는 찌끄러기들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여기가 이제 2a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는 자 4가지 묶이죠. 그러면 남는 놈을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2a의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남게 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이게 마이너스 8abc 여기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얼마죠? 자, 여기가 b제곱의 마이너스 8인가요? 네. 그러면 플러스 8, 네, b제곱, 네, c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 역시 또한 뭐가 돼버린다? 어떤 제곱수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럼 얘가 제곱수가 2배 갈로 묶고 a 빼기 bc의 전체 제곱 4bc겠네요. 네. 2bc겠네요. 네. 자, 2bc의 전체 제곱.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 이런 거 있어요. 왜 x제곱 마이너스 뭐 4x 그리고 뭐 13y 제곱 그 다음에 뭐 빼기 6y 더하기 9 이꼴 0 이런 거 풀어라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아이디어인 건데 여기가 지금 이 13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제곱수의 두 개의 합인 거니까 13을 4하고 9로 갈라쇼를 보여줘서 이쪽과 이쪽을 붙여주시면 제곱식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 때 여기 제곱수 두 개를 합치는 것처럼 어쨌든 양수 구조로 합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빼기가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하나 넣고 하나 빼고 하나 넣고 하나 빼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항의 개수가 나올 것이고 그럼 제곱 구조라는 걸 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이게 항등식의 이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블랙라벨 같은 데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있잖아요. x의 30승 더하기, x의 24승 더하기, x의 18승 더하기, x의 12승 더하기, x의 6승 더하기 2를, 뭐, x의 5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샹샹샹샹 가서,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 이 나머지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걸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하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다음 주 주차에서 나오는 묶어 나누기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묶어 나누기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이름 붙인 건데 뭐냐면 얘가 x 6승 빼기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죠. 이 녀석이. 그럼 이제 간접 나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럼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바꾸면 되냐면 x 30승 빼기 1, 그 다음에 x 24승 빼기 1, x 18승 빼기 1, 그리고 x 12승 빼기 1, 그리고 자 x 6승 빼기 1 한 다음에 원상복구 6. 그러면 전부 다 얘만 있으면은 얘가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거꾸로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이놈들로 다 나눠 떨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얘의 나머지는 그냥 6이다. 자, 이렇게 푸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더 대빵을 데리고 와서 그 대빵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문제 많이 나오죠. 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방법이 또 뭐가 있냐면은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가 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이 근이 얘의 근이 뭐 알파 1부터 해서 알파 5까지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해가 오차 방정식이니까 5개를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를 갖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알파는 6승이 1이 되는 녀석이라 알파를 집어넣는 족족 1, 1, 1, 1, 1, 1이니까 결국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죠? 네, 근데 5차로 나눈 나머지는 4차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만족해주는 해가 5개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요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요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a, b, c가 모두 0이다라고 저희는 잘 가르치실 겁니다. 맞죠? 맞죠? 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만족해주는 해가 3개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세요. A, B, C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의 해가 3개 이상이라는 것은 전부 다 A, B, C가 0이 된다는 소리예요. 2차 이하의 방정식인데, 그쵸? 그거랑 같은 얘기죠. 자, 이게 만족해주는 5개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녀석이 지금 0이 된다는 거는 요 4차 이하의 방정식의 해가 4개가 넘어서 5개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 그럼 항상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RX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은 항상 6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런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들 이렇게 잘 푸셨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톡방이 올라와서 사실 이제 공개가 한번 되기는 했는데 선생님들도 다 개념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2번 문제를 갖다가 조금 쉬운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렇게는 됩니다. 주어져 있는 나식 구조를 보시면은요, px가 홀수차 혹은 짝수차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뭐 ax 세제곱 더하기 bx로 잡는다던가 ax 4승 더하기 bx 제곱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상수항이 0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푸셔도 크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P0가 0이라고 그랬고 주어져 있는 이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애들이나 저희나 뭘부터 확인을 하겠습니까? 요 식에서 보면 뭐 숫자를 좀 집어넣고 싶겠죠. 뭐 P1의 값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1을 집어넣으면 P2가 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P5라고 하는 게 5라는 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P26이라는 게 26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어져 있는 문제가 PX가 4차 이하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PX 빼기 X의 해가 벌써 0, 1, 2, 5, 26 5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항상 0일 수밖에 없다 이 뜻이겠죠. 따라서 PX는 X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네, 자, 요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강남권에 있는 기출 3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2019년 단원별 기출에서 2개는 n승위로 나왔고요. 하나는 n이 2인 경우로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전에 몇 년 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531 하이퍼에 역시 들어가 있는 문제고 최근에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죠. 네. 이 녀석이 뭐 x의 2n승 뭐 합성하는 개념인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내더라고요. 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n의 값에 관계없이 이 녀석이 이 녀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의 해가 뭐 실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뒤에 조금 허근 계열도 나와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곱인 경우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두 근을 갖다가 가진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얘가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뭐 이거하고 이거를 얘가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잘은 모르겠으나 이렇게의 무언가가 될 겁니다. 참고로 만족 모든 놈이 다 성립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근이 존재한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모든 n에 대해서요. 되죠? 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공통근이 존재하는 놈은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 새끼를 더하든 빼든 심지어 뭐를 곱해서 빼고 더하든 그 인수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통근 가지는 그 1차 인수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찾아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 소고, 최고차항 소고, 미지수 소고 중에서 상수항을 소고, 즉 아래식에서 위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A로 가로쳐 묶고 이런 식의 접근이 될 건데 여기서 어떤 공통근을 가지는 어떤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근데 공통근을 가지고 있는 그 인수를 찾아볼 건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n이 뭐가 되든 간에 성립을 해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선 얘가 0이 되는 놈을 찾기는 되게 쉬워요. x의 제곱이죠? 네. 네. 얘가 인수가 되는 걸 찾는 거는 쉽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네,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0이고 0 집어넣은 것도 0이고요. 참고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것도 0입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가 xn승 빼기 an승의 인수분해 공식을 쓰게 되면 아주 더러운 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놈에서 우리가 허근을 찾기는 지금 현재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자, 요 놈이 0이 되는 거는 1하고 0은 자명한데 n이 어떤 한정판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n이 짝인지 홀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있죠? 맞죠? 근데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a가 없다면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뜻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A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들의 조합 중에서 1차항이 없는 놈이니까 x제곱 빼기 1 뿔마 가지는 거. 또 누가 있냐면 x제곱. 이 녀석만 1차항이 없는 놈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A가 0이 아닌 녀석은 자, 이때는 0과 1의 조합문으로 가능하니까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x와 x 빼기 1 이것들의 조합만 가능하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만족해주는 요 다항식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됐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작년에 나온 학교 중에서 똑같은데요. 요렇게 나오면 한 개가 더 나와 버리더라고요. 네. 자,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똑같아요. 문제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이 한 개가 더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x4등의 x제곱에 a배 x제곱 더하기 x인데 요 놈으로 이제 공통인수를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x제곱 더하기 x로 하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x에 더하기 a 맞나요? 인수분해가?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통식을 가지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xn승 빼기 1을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그 x 빼기 1을 묶어내고 나머지 n-1차 이하식이 쭉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n의 값에 따라서 지금 이게 2가 되니까 얘가 추가로 더 되는 경우가 생겨서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결국은 이게 공통인수가 될 때, 즉 얘 통째로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허그는 짱으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통째로 되는 경우, 즉 A가 1, B가 1이 되는 경우는 하나 더 가지겠다. 이렇게 5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관점 말고요. 다른 관점으로 한 번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 내용을 쓰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게 0인 건데 이게 n의 값에 관계없이 f알파 제곱, f알파 3승 이게 다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랑 같은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요. 맞죠? 근데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도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알파가 되는 이런 경우도 되거든요. 사실 이거 모든 n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는 알파가 0하고 1 조합인데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1차항이 없으면 돼요. 다시. 자, 모든 n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것들이 다 같으면 되는 상황이니까 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다 같으려면 알파가 0이거나 1 또는 요 2차항에서 1차항이 없어버리면 마이너스 1 집어넣거나 1 집어넣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방금 이 문제처럼 이게 제곱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경우에는 뭐도 나오냐면 허근을 가지는 경우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때야 알파가 뭐 0하고 1하고 뭐 마이너스 1 이거 똑같이 나오겠고 어떤 경우도 더 나올 수가 있냐면 허근을 가지는 경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알파 제곱이 알파 바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허근을 가지는 경우는 쌍으로 가지는 거니까 이게 오메가 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만족해 주는 걸 찾아보면 x3승 이꼴 1의 한 허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따지면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딱 하면은 실수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뭐 좋은 풀이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사실 이제 애들한테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풀면 되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이때는 요거 한 개 더 가진다는 거 꼭 염두에 두게 가르치셔야 될 것 같고, 이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야 되니까 n이 적절히 키워버리게 되면 거기서 어떤 2차를 품는 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개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자, 뭐 교대식하고 대칭식이죠. 네. 네, VS가 부터 시발의 약자입니다. 네. 자, 우선은 그 교대식하고 대칭식의 정의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런 식의 표기를 써요. x, y, 뭐, 니아온만 쓰면은 뭐, x, y에 관한 두 문자에 관한 식일 거고요. 이제 3개가 필요한 거니까 보통은, 3개, 4개 이렇게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교대식의 정의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어떤 식에 나오는 임의의 두 문자를 바꾸었을 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 x랑 y랑 모두 바꿔치기라는 거예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로 바꿔치기 했을 때.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x, z 이렇게 됐을 때 놀랍게도 교대식이려면 원래 식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관계가 되는 걸 교대식이라고 그래요. 자, 정확하게는 x랑 y에 대한 교대식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가정에서 나오는 교대식이라 함은 모든 문자에 대해서 두 문자를 바꿨을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거 요것만 신경 써서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오는 게 그것들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게 XYZ에 대한 교대식이 되려면 X랑 Z랑 바꿔도 똑같은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대식의 정의라고 그럽니다. 자, 대칭식은요. 네. X랑 Y랑 Z가 이렇게 있는데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꿔도 변한 건 없니가 됩니다. 네. 자, X랑 Y랑 바꿔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자, 변화가 없는 걸 대칭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대충 예를 들어주면 아주 쉬운 교대식이 뭐가 있을까요? 뭐 A, B에 관한 교대식 뭐 이런 겁니다. A, B 문자 바꾸면은 뭐가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게 되잖아요. 뭐 조금 어려운 교대식을 좀 들어주세요 하면 뭐 예를 들어서 A 삼승에 B 빼기 C 더하기 뭐 B 삼승에 C 빼기 A 그 다음에 C 삼승에 A 빼기 B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교대식이라고 그러고요. 자, 대칭식은 뭐 아시죠? 뭐 대칭식은 뭐 문자의 변화가 없는 거 A 더하기 죄송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AB BC CA 마이너스 ABC 뭐 딱 보면 대칭식은 나와요. 어떤 두 문자를 바꿨을 때 식이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거 대칭식이라 그래요. 뭐 적당히 이 정도로 이제 대칭식하고 교대식의 정의를 알려주시면 교대식의 성질과 대칭식의 성질을 알려주실 차례인데 교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 제가 이 바꿨을 때 마이너스가 붙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x 대신에 y를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덧칠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y가 돼요. 그러면 fyz는 마이너스 fyz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식이 같다라는 거니까 0이 된다는 뜻이랑 같은 거예요. 즉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0이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거니까 x 빼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놈에 대해서 교대식이라면 당연히 x 빼기 y 인수 갖고 있고 y 빼기 z 인수 갖고 있고 z 빼기 x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일단 이 인수를 가지고 있다. 자, 대칭식은요 어떨까요? 애들 중에서 가끔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더한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자, 무턱대고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자, 대칭식은 어떤 한정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한 개만 확인을 하면 나머지 y 더하기 z, z 더하기 x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확인을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얘가 지금 대칭식이라고 이렇게 식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찾을 수는 없지만 하나가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걸 확인한다면 y 대신에 z로 바꾸면 x 더하기 z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한 바꿔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제가 z라고 바꿔버리면
y라고 바꿔버리면, 잠깐만요. x 더하기 y, 뭐로 바꾸면 되죠? z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x 더하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x 더하기 z도 인수로 갖고 있고, 여기 뭐죠? 네. 자, x 더하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y 대신에 z로 바꿔도 되니까 x 더하기 z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겠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얘를 y라고 하면 y 더하기 z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인수로 가져야 나머지 것들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보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 교대식과 대칭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대식하고 교대식이 곱해져 있다라고 치면, 또 순수하게 교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대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네. 자, 교대식과 교대식을 곱하면 이게 무슨 식인 거냐? 자, 요게 보장성을 가지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의미의,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종류의 문자는 같습니다. 의미의 두 문자를 바꿨을 때 얘는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고 기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수화에서 배우는 뭐 무함수 기함수 개념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요.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고 기어 나오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가 없네요. 그러니까 즉 식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대칭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대식 곱하기 대칭식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교대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쪽에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요. 대칭식 곱하기 대칭식은 당연히 대칭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다. 즉 교대식은 무조건 뺀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대칭식은 한 개는 확인을 하면 나머지 걸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 거고,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요거 내용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대식을 인수분해를 하는데 빼기 인수로 갖고 있고 나머지 찌끄러기를 처리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써먹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르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부터 문제 3개 정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중 문제집에 보면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이걸 XYZ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네. 네,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분해 하시오. 여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인수분해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두 개를 묶어주고요. 두 개를 묶어줍니다. 그러면 A 담등 빼기 B 담등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Y 더하기 Z가 인수로 가질 것이고, 빼기로 묶어버리면 Y 더하기 Z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구조. 다시 Y는 Z를 인수로 묶어버리게 되면 나머지 거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어떤 놈이냐면은 대칭식이라는 겁니다. 자, X랑 Y랑 문자를 갖다가 바꿨을 때 식의 변화가 없는 대칭식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대칭식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X 더하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나? 아, 네, 요거 한 개는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지니까 사라져서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 더하기 Y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 그러면 얘는 Y 더하기 Z랑 Z 더하기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소리입니다. 근데 얘가 우리가 차수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죠. 전부 다 3차니까 얘가 곱하면 3차. 그러면 3차고 3차니까 개수만 찾으면 됨. 이런 느낌이죠. 자, 요 개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항등식이니까 x, y, z 대신에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고 찾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은 정계항에서 x제곱 y가 3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서 x제곱 y가 나오는 조합을 생각해 주시면 여기가 3이다. 자, 인수분해가 끝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4번에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참고로 이게 240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대칭식이 맞느냐?
네, 대칭식은 맞아요. 해보시면 대칭식은 맞는데. 자, 문제는 대칭식이 무조건 더한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실제로 집어넣고 확인해 보시면 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짝광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x라고 보고 이 녀석을 y라고 보고 이 녀석을 z라고 보면 얘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구조가 된다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네. 자,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3배. 그러면 얼마가 된다? 얘 더하기 얘 한 거, 얘 더하기 얘 한 거, 얘 더하기 얘 한 거. 그럼 2배의 A, 2배의 B, 2배의 C. 즉 8배의 A, B, C. 자,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게 24다. 240이다. 그래서 A, B, C의 곱이 1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문제 푸는 거는 한 자리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5 조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개씩 묶어서 인수분해 해도 돼요. 뭐 시중 문제집에도 나와 있는 문제고요. 네. 자, 5번 문제는 뭐냐면은 pK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빼기 B, B 빼기 C 분의 A의 K승 더하기 BK승 B 빼기 C, C 빼기 A 더하기 C-A의 C 빼기 B의 CK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요 놈을 P1, P2, P3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네. 통분을 할 때요, 약간 팁인데, 물론 다들 이렇게 하셨겠지만, 뭔가 이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B, C, C, A. 요 순으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안 틀리고요. 그래서 어차피 인수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렇게 기준을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통분한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의 K승에 자, 얘가 지금 이제 A, B 문제가 A 빼기 B, A 빼기 C. A 빼기 B랑 A 빼기 C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건 맞나요? 뒤도 중간에 것도 뒤가 B 빼기. 그래요? 네. 네. 뒤에 거는 맞아요. 네, 뒤에 거는 맞나요? 네. 자, 그럼 A, B, B, C, C, A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누구를 곱해야 되는 거냐면, 예, B, C를 곱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에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또 마이너스가 붙겠죠? 구조상? 네, 그러면 A, B, B, C, CA. 네, CA가 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CK승에 또 마이너스가 붙겠네요. 네. 그러면 AB 네 이렇게 붙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자, 우선은 이게 사실 제일 그나마 빡센 게 P3거든요. 그래서 P1과 P2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P1이면 아마 집어넣게 되면 그냥 0이 될 겁니다. P2는 얘가 지금 3차식이 되는데 P3를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 금방 되니까 P3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K가 3인 경우를 보시면 이게 지금 몇 차식이냐면은 이게 4차식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꿨을 때 식의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있다면 반드시 뺀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교대식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이게 4차식이니까 3차가 나왔으니까 남은 건 1차인데 교대식이고 얘 또한 교대식이거든요. 그러면 교대니까 여긴 대칭식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근데 대칭식인데 1차 형태의 대칭식이니까 개수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K 썼는데 K 지웠으니까 K 쓸게요. 자, 1차 형태의 대칭 구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뜻이 되겠죠. 네. 자,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은 유니크한 녀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맞춰볼까요? 요 녀석. A가 최대한 다 뽑혀야 되고 B는 여기서 뽑혀야 됩니다. A, B, 마이너스 A, A. 요 K는 1이겠네요. 됐죠? 네,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